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4.15 총선부터는 만 18살이 된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선관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도 정비를 넘어서 학생 유권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만 18세 이상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학생 5,025명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얻었습니다.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개학과 함께 학생들에게 선거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총선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들은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 위주의 어떤 안내 교육들이 좀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는 23일까지 도내 116개 고등학교의 학칙을 조사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조항은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도는 차차 자리를 잡겠지만 기성세대가 교복 입은 투표권자를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숙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은 미성숙하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무만 강조할 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력도 조직된 힘도 없어 나이 어린 유권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본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요. 만나준다라는 시혜적 차원이었어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피선거권도 좀 더 연령이 낮아져서 북유럽 등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데는 어려서부터 가진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15년 전 부실 수협으로 전락했던 도내 수협들이 올해 현재 대부분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획량 감소에다 저금리 시대에 이자 수익도 좋지 않아서 새로운 수익 모델 찾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원 800여 명 규모인 삼척 수협. 지난 2004년 누적 적자가 130억여 원에 달하면서 부실 수협으로 전락해 공적 자금을 받는 대가로 비상 경영을 해왔습니다.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을 벌이고 경영 혁신을 통해 예금과 대출금 규모는 2배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수산물 위판액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채무가 85억 얼마, 86억 정도 그렇게 왔는데 또 생산도 최고 우리 수협 생기고 200억이 넘어 쓰고 이렇게 하고 또 모든 부채가 갚으라고 생산도 오르고 목표를 중앙에서 달성하고 이래서 삼척 수협은 순자본금 비율이 2%를 넘어서며 올해 적기 시정조치 조합 탈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 해제되면 자율 경영이 가능해지고 출자금도 환급해 줄 수 있어 조합원 탈퇴 등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내 9개 수협 가운데 적기 시정조치 대상인 부실 수협은 속초의 대포 수협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수협들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업인 감소로 수산물 위판고가 줄고 금융사업으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 도내 밖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수협은 지난 2016년 말 청주시에 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했고 강릉시 수협은 지난달 서울에 은행 지점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을 2개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신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수협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농민수당 신설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강원도와 농업인 단체가 조례 제정 등의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민수당이 올해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인단체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논의를 벌여왔으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 차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는 농가당 월 5만 원을 제시했으나 농업인단체는 당초 약속인 10만 원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지급 대상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한정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사회문화적인 기업, 공동체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 농민들을 배제하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성 농민을 포함해 수당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성 농업인이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지려고 하는 후계 아들이거나 후계 농업인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고령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다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강원도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설득했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금액을 늘려가는 그럴 생각이고 여성 농업인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인 단체는 목표로 잡은 7월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단 사전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에 착수하고 2월 중에 조례 제정, 5월에 농민수당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에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7월 시행 전까지 지급액과 지급 대상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데 강원도와 농업인 단체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으로 45억 9천만 원이 도내 농가에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수준이 결정되면서 도내 2만 7천 헥타르를 경작하는 농업인 2만 6,400명에게 총 45억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변동 직불금은 정부에서 정한 쌀 목표 가격에 대비해 산지 평균 쌀값이 낮은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은 전국 평균 쌀값이 나오는 2월 중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 3,341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정규직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700여 명,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많게는 건강보험공단이 1,015명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7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졸 정규직도 124명을 선발해 지난해보다 12명을 더 많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탄공사는 정규직 2명을 뽑아 채용 규모가 현저히 적었고 광물자원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명도 뽑지 않을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0학년도 정시 모집 마감 결과 한림성심대가 5.98대 1, 송곡대가 5.31대 1, 송호대 2.78대 1, 강원도립대 1.68대 1, 강릉영동대가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원 지역을 비롯해 지방 전문대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비인기학과 위주로 미달이 속출한 반면 수도권 전문대들은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은 연휴 전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698.2건으로 453.4건으로 뒤를 이은 연휴 첫날보다 50%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연간 일평균 건수인 608건보다도 15%가 높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특히 본격적인 귀향길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후에 사고가 몰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류의 과대 포장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과대포장 단속 실적의 경우 2017년 추석에는 단속 인원 160명을 투입해 1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2018년 설에도 적발은 1건, 지난해 설에는 9건을 적발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추석엔 85명이 520여 개의 선물 세트를 점검해 과대포장 물품 12개를 적발했습니다. 정선 사북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기념추진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사북 민주항쟁 동지회는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지정과 사과와 배상, 기념사업회 설립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인 동원탄조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해 6천 명의 광부와 가족들이 일으킨 주민투쟁 운동입니다. 양양군은 올해 양양읍 지역 1,3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합니다. 지난해 1차 사업으로 양양읍 연창리와 구교리 일원 350세대에 도시가스를 처음으로 공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구교리와 성내리, 군행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2.8km를 확충해 1,300여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양양군과 공급업체인 참빛도시가스가 5대5로 투자하며 3천여 세대까지 LNG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산림청 춘천구규림관리소가 고로 새수액 채취철을 맞아 산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액 채취를 무상으로 허가합니다. 수액 채취 허가는 산림 보호 활동을 2달 이상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액 채취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오는 22일까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춘천과 화천, 철원과 가평 지역 6개 마을에서는 19,000여 리터의 수액을 채취해 5천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주민신고제 실시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신고 건수가 총 12,000여 건임을 감안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소화전을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돗물이 계량기까지 가지 못하고 손실되는 수돗물 누수율이 강원도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각 시도의 수돗물 평균 누수율은 10.8%인데 비해 강원도의 평균 누수율은 20%로 전국 상위권에 해당됐습니다. 시군별 누수율을 보면 양양군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정선군 30.2%, 원주 13.8%, 춘천이 5.5%로
농어촌 지역에서 손실 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